오늘 아침 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 응, 별일 없어. 약만 타왔어. 전화를 끊고 나는 무릎을 만져봤습니다. 여전히 시큰거립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15만 원. 딸이 알면 또 돈을 보낼 테니까요. 제 이름은 김영자 73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혼자 삽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거짓말하고 돈 있다고 거짓말하고 외롭지 않다고 거짓말합니다. 딸은 수원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합니다. 엄마가 매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제 동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불광동 시장 앞 벤치에서 햇볕을 쬐며 앉아있던 우리들. 정순이는 76, 은평구 대조동에 삽니다. 추석 때 인천에 사는 큰아들이 2시간만 들렀다 갔지만 다 왔지라고 했습니다. 아파트가 조용해서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 모른 척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예의니까요. 순자는 74,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에 삽니다. 작년부터 손자 용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당에 사는 며느리가 요즘 애들 용돈 많이 받아요라고 해서요. 서랍에 넣어둔 10만 원이 1년째 그대로 있답니다. 우리 손자 대학 입학 축하라고 쓴 봉투가 색이 바랬대요. 금순이는 72, 서대문구 홍은동에 삽니다. 김치를 사 먹습니다. 안산에 사는 딸에게는 김치 많아라고 하면서요. 사실은 딸과 함께 김치 담그던 그때가 그리운 거겠지요. 배추 절이면서 수다 떨던 그 시간이. 복남이가 제일 심합니다. 75,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데 통장에 5만 원 있으면서 고양시에 사는 아들에게는 연금 나와서 넉넉해라고 합니다. 하루 2끼 먹으면서 혈압약도 반만 먹으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했고 아파도 참았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었습니다. 자식이 우리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폐가 될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오늘도 영자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불광동에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까지 지하철로 1시간. 무릎이 시큰거려 잠을 설쳤지만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다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7시 반 수원에 사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너 출근해야지. 정말 괜찮아? 오후에 휴가 낼 수 있는데. 괜찮다니까. 그냥 정기 검진이야. 지하철역까지 걷는 10분이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쉬엄쉬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5분이면 충분했는데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내려요라고 했지만 젊은 여자가 앉으세요.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무릎에 주사를 맞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 의사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영자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도 수술비지만 수술하면 딸이 간병을 와야 합니다. 그게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온 영자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지러움이 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의 사진을 봅니다. 작년 어버이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딸이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습니다. 회계 창구에서 15만 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에 2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연금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별일 없어. 보험 처리돼서 3만 원만 냈어. 일 잘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의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늙음과 병듦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하는 것이 더 아픕니다. 무상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건강했던 몸도 활기찬 일상도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도 모두 변해가는 것임을.
정순이는 은평구 대조동 1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추석이 다가올수록 집이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올 테니까. 추석 일주일 전 인천에 사는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잠깐 들를게요. 처가에 먼저 가야 해서 오래 있진 못해요. 부산에 사는 작은아들은 문자로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일산에 사는 딸은 더 일찍 통보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추석에 시댁 가기로 했어. 추석 당일 아침. 정수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입니다. 큰아들이 8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8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2시간. 아들이 머문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적막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라는 자막이 계속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들. 정수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저녁 6시 같은 동네에 사는 경숙이가 전화했습니다. 정순아, 식구들 다 왔어? 그럼 다 왔지. 손주들 때문에 정신없었어. 둘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기는 더 서글프니까. 순자는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12층에서 혼자 삽니다. 서랍 깊은 곳에는 10,000원짜리 10장이 든 봉투가 있습니다. 우리 손자 대학 입학 축하라고 정성껏 쓴 글씨가 이제는 바래 보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분당에 사는 손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순자는 곧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새 돈으로 10만 원을 받고 왔습니다. 손자가 집에 왔을 때 주려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와 손자가 왔습니다. 우리 손자 대학 입학 축하한다. 순자가 봉투를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요즘 애들 용돈 많이 받아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봉투는 그대로입니다. 가끔 꺼내봅니다. 돈이 그대로 있나 확인하듯이. 손자는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명절 때 잠깐 왔다가 갑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할머니와 눈도 잘 안 마주칩니다. 업보라는 것이 이런 걸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건만 이제는 그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인연이고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니까요. 금순이는 서대문구 홍은동 연립주택에서 혼자 삽니다. 오늘도 마트에서 포장김치를 샀습니다. 500g짜리 가장 작은 것. 안산에 사는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할 때마다 꼭 묻습니다. 엄마, 김치 있어? 있지, 많아. 거짓말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포장김치가 반쯤 남아 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맛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와서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둘이 앉아 배추를 절였습니다. 절이는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3년 전부터 딸이 오지 않습니다. 엄마, 김치 담그기 힘드시죠? 그냥 사 먹어요. 요즘 파는 것도 맛있어요. 어제 금수는 배추 한 포기를 사서 혼자 김치를 담가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맛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담그던 그 맛이 안 났습니다. 겉절이는 하루 만에 쉬었습니다. 신 김치를 버리면서 금수는 울었습니다. 딸과 함께 담그던 그때가 그리워서였습니다. 복남이는 강서구 화곡동 반지하에서 혼자 삽니다.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잔고 53,000원. 다음 달 연금이 나올 때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한 달 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아들이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복남은 다음 날 아들 통장에 40만 원을 넣었습니다. 얘야, 너희 애들 학원비에 보태라. 복남의 연금은 한 달에 45만 원입니다. 관리비 내고 전기세, 수도세 내고 나면 20만 원 남짓 남습니다. 그것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 2끼만 먹습니다. 아침은 거릅니다. 점심은 라면. 저녁은 밥과 김치, 가끔 계란 하나. 혈압약은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하는데 이틀에 한 알씩 먹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값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손자 대학 갈 때 보태주고 싶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수학학원 등록했어요. 감사해요. 아들의 문자를 받고 복남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이런 걸까요? 자신은 굶주리면서도 자식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조차 잊고 오직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영자는 불광동 아파트에서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정수는 대조동 빈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순자는 상암동에서 손자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금수는 홍은동에서 시큼한 포장김치를 억지로 먹고 있습니다. 복남은 화곡동 반지하에서 배고픔을 참으며 잠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밤입니다. 외롭고 아프고 배고프지만 자식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잘 지내, 걱정하지 마.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자식을 위해 거짓말하며.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수원에 사는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정수는 인천에 사는 큰아들이 놓고 간 돈을 샌다. 이걸로 손자 용돈을 만들어야지. 순자는 서랍 속 봉투를 다시 확인합니다. 언젠가는 줄 수 있겠지. 금수는 또 마트로 갑니다. 포장김치 500g 하나 주세요. 복남은 라면을 끓입니다. 오늘도 이걸로 버텨야지. 그리고 모두 똑같이 말합니다. 난 괜찮아. 이것이 부모입니다. 늙은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패 끼치기 싫어서, 미안해서 평생을 거짓말하며 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니까.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함께했던 시간도. 하지만 사랑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늘도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난 정말 괜찮아.